자, 이번에는 148페이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 속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광합성인데, 이 식물의 잎에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잎 속에 세포 소기관 엽록체에서 태양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CO2가 들어오고, 자, CO2 이산화탄소인 거 알지? 자, 외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자, 최초의 양분인 포도당을 만드는 게 이 광합성의 목적이야. 그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배출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세포 소기관 장소에서 외부에서 이산화탄소, 이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는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자, 앞면, 뒷면 둘 다 존재하는데 앞면보다는 뒷면에 이 기공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흡수가 되고, 자, 물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었겠지.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물이 잎에서 빛으로 버무려져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장소는 엽록체에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 게 이 광합성의 목적이 된다는 거. 그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나오는 것이,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산소 기체를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이 양분인 이 포도당을 만들었어. 이 포도당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야. 그리고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이 엽록체에서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뭘로 변하냐면은 녹말로 변해서 저장이 되는데, 이 녹말이라는 것은 이 포도당 알갱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녹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녹말로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광합성을 못하는 이 밤에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양분을 공급을 해주게 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광합성의 내용이 된다는 거야. 자, 외워줘야 돼. 자,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라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야? 엽록체. 엽록체에서 태양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건 뭐다? 포도당이라는 양분. 그리고 이 포도당이라는 양분은 바로 녹말로 변해서 저장이 되었다가 밤에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나오는데, 자, 이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동일하다고 얘기했어.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 자, 이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게 이 산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교재 옆에 사이드 봐봐. 사이드를 보면 향의 불꽃을 갖다 댄다. 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게 되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는 게 이 산소인데, 교재에는 향의 불꽃. 자, 향의 불씨는 거의 꺼져가는 거야. 자, 얘를 갖다 대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타오르게 한다. 이게 바로 산소 기체의 확인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래프가 세 가지가 나와.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 두 번째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광합성의 양. 세 번째는 온도에 따른 광합성의 양이야. 자,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따라서 광합성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를 못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야. 자,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 못한다는 거. 세 번째는 온도인데, 자, 온도는 반대로 증가하다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되려 감소를 하게 돼. 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증가를 못하는 상태인데 온도는 왜 감소하느냐? 자, 이때 일정 이상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자,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알아둬야 돼. 자, 이번에는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153페이지, 154페이지를 먼저 읽어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 자, 이 광합성 실험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험 문제에서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은 목적을 봐야 돼. 실험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해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뭐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광합성 실험은 커다랗게 세 가지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실험이 제일 중요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확인 실험인데 153페이지야. 자, 뭐냐면 일단 이 BTB 용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되거든.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 일 때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이라는 지시약이라는 용액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색깔을 외워줘야 돼. 자, 이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노란색, 녹색, 청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용액이다. 자, 그러면 얘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CO2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탄산을 형성을 하거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탄산, 당연히 산성을 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으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을 띠게 돼. 자,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경우. 그러면 물에 녹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호흡을 하는 케이스야. 자, 여기 문제를 보면 과정 1번을 봐봐. 파란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용어가 나와. 거기 줄 쳐봐. 숨을 불어넣는다. 자,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했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게 되면 BTB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게 돼? 노란색으로 변하겠지. 이거야. 자, 중성은 안 나오고 염기성이 또 나오는데, 이 염기성은 뭐냐면은 되려 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상황이야. 물 속에서. 자, 한번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또 뭐야? 광합성이겠지.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염기성인 청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BTB 용액이. 반대로 호흡만 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변하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실험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잖아. 근데 이 산소는 물에 녹아서 산성, 중성, 염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BTB 용액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산소 기체는 항상 그 꺼져가는 불씨, 향의 불씨로 확인하는 거지, 이 BTB 용액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래서 이 BTB 용액을 사용을 했다는 것은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물 속에다가 물풀을 넣어놓은 거야. 자, 물풀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다 우리가 호흡을 했어. 자, 날숨을 불어넣었어.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했다? 둘 다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 CO2,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다는 것은 BTB 용액이 다 무슨 색으로 변했다? 노란색으로 변한 상태야. 거기에다가 빛을 비춰. 그러면 이 물풀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니까 염기성 용액으로 변하면서 BTB 용액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청색으로 변한다. 외워야 돼. 자, 그다음 바깥에다가 알루미늄 박을 씌워놨어. 그러면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물풀은 광합성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광합성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호흡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계속적으로 배출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노란색이 더 진해지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BTB 용액을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만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만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자, 그 교재를 볼게. 153페이지. 자, 파란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변하게 한다. 써줘. 이산화탄소 공급. 노란색 BTB 용액을 가나 다에 넣어서, 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노란색. 나하고 다는 물풀을 넣었어. 자, 나는 햇빛을 그대로 비췄기 때문에 빛을 받은 검정말은 물풀이야. 이 물풀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니까 청색으로 변하게 되고, 자, 다는 여기서 알루미늄 박을 씌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이라고 하잖아. 알루미늄 박을 씌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차단돼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노란색이다. 됐지? 자, 두 번째 실험을 볼게. 자, 두 번째 실험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자, 일단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입속이 어디다? 염록체이다. 자, 앞 페이지 잠깐만 넘겨볼게. 자, 148페이지를 보면 염록체와 염록소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자, 염록체는 식물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 알갱이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염록체고, 자, 염록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염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를 우리가 염록소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게 이 일어나는 장소가 염록체임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때 만들어진 물질이 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때 확인하는 물질이 바로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이야. 자, 다시 이 성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액이 뭐라고?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 자, 이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은 포도당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녹말을 확인할 수 있는 용액이야. 그래서 이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이 생겼다가 바로 녹말로 변하기 때문에 이 녹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은 젓갈색이었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야. 갈색이었는데 청남색으로 변한다. 뭐하고 반응하면? 녹말과 반응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자, 이 실험을 잠깐만 봐봐. 자, 검정말의 이불을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초록색 알갱이가 보였는데, 자, 얘네들을 햇빛을 비춰주고 하나는 어둠 상태에 넣고 각각 떼냈어. 그러면 햇빛을 비추는 광합성을 했을 것이고, 어둠 상자에 넣었던 이 검정말은 광합성을 못했겠지, 그치? 그 잎을 떼서 에탄올이 든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하게 되는데, 거기 줄 에탄올이 든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 자, 이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한 이유는, 이 잎이 원래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인 상태에서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이 안 돼. 색깔 변화가 확인이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얘를 탈색을 시켜야 돼. 자, 이 탈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녹색 색소를 빼서 하얗게 만드는 거야. 자, 이 하얗게 만드는 작용이 바로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었던 녹색 색소가 딱 나오게 돼. 이때 녹색 색소는 염록체 속에 들어있는 염록소라고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탈색을 시켜. 그 탈색을 시킨 상태에서 아이오딘 화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젓갈색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녹말이 안 생긴 거고,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면 녹말이 생긴 거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게 두 번째 실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실험을 볼게. 자, 세 번째 실험은 빛의 세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자,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심에 따라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 빛의 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등의 개수를 지금 바꿨고, 자, 이 전등의 개수를 하나, 두 개, 세 개 했을 때 이 시금치 잎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체크를 했어. 자, 이 시금치 잎조각은 이 밑에 놔뒀다가 산소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어떻게 된다? 떠오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가 많아져서 광합성 양이 많아질수록 시름치 입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겠지. 자, 그래서 이 시름치 입조각은 산소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면 산소 때문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중요한 게 실험을 하기 전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공급한단 말이야. 이게 좀 중요해.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공급하는 이유는 그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라. 자, 다시 이 실험에서는 탄산수 나트륨 용액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공급.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녹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액과 이 실험의 목적과 결과를 다 확인해서 우리가 실험을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150페이지 C에 보면 입의 구조와 기공,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입의 표면을 보면, 자, 표피세포와 이 표피세포가 일부 변한 공변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공변세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봐봐, 모양이 변기 모양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변세포 이렇게 불러주고, 이 공변세포는 이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기 때문에 낮에 이 속안에 봐봐,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고, 이 안쪽은 이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는데 그 주변의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 그래서 낮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공변세포뿐이야. 그래서 이 낮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들어오게 되면 물이 팽창해서 이 공변세포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안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기 때문에 바깥쪽 쪽으로 얘가 팽창을 하면서 이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 구멍을 우리가 기공이라 불러주는 거고, 이 기공은 입의 앞면보다는 뒷면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낮에 이 구멍이 쫙 열리게 되면 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얘를 통해서 산소 기체가 나가기도 하는 그런 입구가 된다는 거. 자, 책을 잠깐만 보자. 자, 책을 보면 입 전체가 표피세포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곳곳에 공변세포가 있다. 자,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다.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다.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고 표피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다. 자, 기공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그 공변세포 사이에 구멍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앞면보다는 뒷면이 많고 여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 기공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식물은 증산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온 이 물이 입의 뒷면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것, 물이 증발되는 것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줘. 특히나 낮이 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자, 일단 이 물이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기랑 합쳐져서 뭘 만들 수 있어?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물이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뿌리에서 흡수한 이 물은 중력을 이기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원동력이 필요해. 올라오기 위해서 뭔가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증산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자꾸 입에서 증발이 되다 보니까 뿌리에서 이 물을 흡수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이 식물의 내부의 수분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물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서 열을 많이 흡수를 해.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증산작용이 세 번째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가 숲이라든지 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한여름철에도 시원한 이유가 이 식물의 증산작용 때문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식물의 증산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는 건 건조하다는 뜻이겠지. 건조할수록,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수록 이 물의 증발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 자, 이게 152페이지 나온 내용이야.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이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원동력이자
광합성의 재료인 물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